요즘도 열쇠 쓰시는 분 있나요? 예전에 열쇠 사용하던 시절에는요, 깜빡하고 열쇠 놓고 오면 옆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가족들한테 빨리 오라고 독촉 전화도 하고 했었죠. 아줌마, 저 집에 열쇠 놓고 와서 그런데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열쇠 없니? 들어와서 기다려. 이런 대화를 해본 게 언제쯤인지. 요즘은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 마주치기조차 쉽지가 않죠. 택배 맡기는 것조차 괜히 조금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참 친숙하지만 생소한 말이 된 것 같아요. 불편한 게 참 많았던 그 시절이 이렇게 그립기도 할 줄이야. 언젠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그리워할 날이 오겠죠? 오늘의 토스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 2월 11일 토스트 첫 곡은요,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였습니다. 네, 어제 말했었던 곡이죠. 이 곡은 뮤직비디오부터 일단 봐야 돼요. 뮤직비디오에 그 제대한 유승호 군이 나오잖아요. 그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카메라를 딱 올려보는 정면을 응시하는 장면에 저 눈물을 닦아줘야 해.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오늘 눈 많이 녹았네요, 여러분. 날씨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체감상으로는 어제와 오늘을 별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바닥이 다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눈이 다 녹아서요. 오는 길 아스팔트 도로 눈이 다 녹은 상태예요. 그래도 길 미끄러울 염려는 없어서 다행이네요.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눈의 풍경이었습니다. 에비얼리고님이 어제 숙제 뭐였는지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제 너무 끝에 막말했나? 우리 눈을 즐겨보자.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눈을 만져보든 뭐 눈사람을 만들든 눈을 밟아보든 눈을 좀 즐겨보자고. 기억을 다들 못하시는군요. 아쉽. 저는 어제 눈 온 거, 눈 오던 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눈 오는데 너무 신이 나서, 눈사람도 만들고요. 하트도 막 밟아서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 앞에 맨손이었거든요.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옛날에는 정말 스키장갑 이런 거 많이 끼고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손으로 눈을 막 굴려서 눈사람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눈이랑 코랑 입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하지? 하고 막 주변을 찾는데, 정말, 아니, 나뭇가지 보기가 이렇게 어렵나? 그랬어요. 주변이 다 이 땅이고, 다 주택가고 이렇다 보니까, 마땅히 찾기가 어려워서 너무 손이 시려서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눈, 코, 입 없는 눈사람만 덩그러니 그렇게 놓고 들어왔죠. 그랬더니 같이 사는 언니가 들어오면서 제가 신나서 언니 올 때 눈사람 봤어? 이랬더니 봤다고. 우리 그 위층에 사는 꼬맹이들이 만들어놨나 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언니 그거 내가 했다고.
그때 제가 막 눈 만들 때 꼬맹이들 2명도 저쪽에서 눈을 막 만들면서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를 보고도 그 막 감성에 젖어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눈을 막 만져봤는데 그 꼬맹이들이 제가 막 눈사람 만들고 있는 사이에 엄마가 막 부르는 거예요. 니들 얼른 들어와! 옷 다 젖는다! 막 이러면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엄마가 말릴 때까지 신나게 눈 가지고 놀다가 다 젖고 저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동네 뒷산 올라가서 그 푸대? 비닐 깔고 눈썰매 타는 거. 어디 굉장히 시골인 것 같은 느낌이다 얘기하면서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아마 그 밖에서 노는 그 시대의 마지막쯤인 것 같아요. 우리 밑으로는 이제 컴퓨터가 보급화되면서 거의 컴퓨터 게임을 하고 놀았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마지막 시대를 즐겼다는 걸, 그 놀이들을 뭐라고 하죠? 그 흙 만지면서 하는 놀이들, 뭐, 땅 따먹기, 삽치기, 뭐, 모래 뺏기, 이런 거 해본 추억들이 참 소중해요. 미친 기타님은 어제 스노우 메탈을 즐겼습니다. 눈 온 날 기타로 달리면 스노우 메탈이죠. 저는 이 메탈 장르는 아직 잘 몰라요. 제가 신나는 곡은 저한테는 일렉트로닉인데, 일렉은 제가 자주 틀기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가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DJ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DJ가 막 이렇게 중간에 다른 곡으로 넘겨줘야 돼요. 한 곡만 계속 들으면 조금 지루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DJ 할 그 재주는 없어서 아쉽게도. 우리 내일 한번 신나는 곡으로 달려볼까요? 불목? 콜콜? 제가 내일 준비해보죠. 네, 내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미친 기타님. 노란 리본님은 눈 내리는 것만 보고 쌓인 건 보지 못하셨대요. 하긴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겠다. 에별리고님도 광주에는 눈이 안 왔다고. 오늘이 최고님은 저는 제 눈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매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인증샷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까칠한 이주부님은 통영은 눈이 안 와요. 통영도 안 오는구나. 맞다. 통영 사신댔죠? 통영. 너무 좋아요. 오케이마리님은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면서 눈 구경도 못했다고. 이게 하긴 생각해보니까 눈이 안 온 지역도 많았겠구나. 제가 너무 저만 갇혀서 이 서울 안에 갇혀서 생각을 해버렸네요. 그렇겠군요. 오늘은 제가 좀 숨겨놨던 곡들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이 곡 제가 숨겨놓고 맨날 저 혼자 이 노래 너무 좋아 하면서 들었던 곡인데 처음 듣는 곡이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우연히 알아서 앨범도 많이 없는 가수긴 한데 공기남녀라는 가수가 있어요. 굉장히 상큼한 노래입니다. 공기남녀의 끌림 듣고 올게요. 네, 공기남녀의 끌림이었습니다. 뭔가 노래가 되게 연애하고 싶어지는 노래 아니에요? 요 노래를 제가 오늘 공개를 했네요. 꿈꾸는 청년님이 최윤아나 고향 어디서 왔더래요? 소꿉놀이하는 순진무구한 시골소녀 같다고. 뉴스브리핑 라디오 뉴스 수중계 할 때와 달리 목소리가 옆집 여동생처럼 친근친근하네요. 맞아요. 저 나이 많아 보이는 목소리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뉴스하고 할 때는 약간, 좋은 말로는 단아하다고 해주셨지만, 나이가 있어 보이는 목소리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목소리 톤도 톤이지만 말투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 준비를 처음 시작하기 전만 해도, 주변에서 되게 말하는 게 애 같아서, 그 전화로 왜 여보세요 하면은 애냐고 그 엄마 친구분들 뭐 아빠 아시는 분들이 이런 친척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때 제 말투가 어땠냐면 친구들이 놀렸었어요. 치킨 시킬 때 그 여기요 제가 치킨을요 양념이랑 후라이드랑 반반을요 기숙사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 질질 끌어서 애가 치킨 하나 시키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친구들이 그랬었다는. 네. 독한 소망님은 눈 하면 러브스토리 뮤직비디오가 생각이 난대요. 아, 남쪽 지방은 눈 보기가 힘들어서 어릴 때 추억이 별로 없다고. 그렇겠네요. 근데 어제 그제는 정말 대구랑 부산이 그렇게 추웠죠? 평소에도 별로 안 춥고 더위로 유명한 그쪽이 그렇게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쪽 지방은 바다를 자주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 고향이 청주라서 그 바다하고 전혀 아예 접점지가 없어요. 충청북도라서. 그래서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로망? 그 집 앞에서 조금 걸어 나가면 바다고, 바다 냄새도 나는 뭔가 그런 게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네. 일단 우리 오늘 역사 수업 좀 듣고 오겠습니다. 배준환의 히스토리 파티! 네, 우리의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배준환 파티 플래너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방송한 지 몇 주 됐는데요. 그렇죠? 네, 요새 주변에서 좀 반응 좀 있어요? 뭐 재밌게 듣고 있다고. 뭐 이렇게. 특히 학생들 물론이죠. 근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네. 아나운서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얼굴이 궁금하다. 어머, 정말요?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듣고 계신가요, 학생분들? 인증샷을 좀 오늘은 찍었으면 좋겠네요. 아, 제가 이 쌤 뵐 때마다 자꾸 안경을 끼고 와서. 야, 저는 뭐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언젠가 한 번은 보여드릴 날이 오지 않을까. 아, 기대할게요. 아, 근데 네. 이게 제가 수요일마다 나오는데. 네. 그 수요일이 직장인들한테는 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정말 마의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요일 코너였으면 나도 그렇고 뭐 듣는 분들도 정말 더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또 뭐 영화 소개하거나 이렇게 할 때 네. 이번 주말에는 영화 이거 보세요, 뭐 저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일이라서 조금 또 우리 이렇게 힘 빠진 수요일을 우리 준한 쌤이 또 이렇게 파티 같은 기분으로 좀 업시켜 주신다. 그래 뭐 볼까요? 이런 의미로. 좋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재밌게 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까지 우리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했던 뉴스 하면 뭐니 해도 바로 땅콩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그렇죠. 정말. 매뉴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네. 그분. 뜻밖의 마카다미아 회사 수혜까지 줬던. 그렇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러네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 네.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또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속성이긴 해요. 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보다 용기 있게 자기의 잘못과 책임을 진솔하게 사과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되는 덕목이 바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얘기는 일단 하나의 신문 기사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1980년. 네네. 1980년이면은 최하나는 세상에 없었네요. 없었죠. 네. 매우 없었죠. 그죠? 1980년. 네, 그죠? 네. 1980년 1월 26일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 나를 손가락질 해다오. 오. 그죠? 제가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오래 안일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욕망은 하필 오늘의 나의 철학이 아니라 일제시대부터 내가 만고불변의 철칙으로 알고 지켜온 나의 확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 확신을 저주합니다. 나는 한일 강제 병합 때 절개를 지킨 애국자의 자손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반해 친일파의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일제 때 그들에게 붙어서 민족의식을 상실한 것을 해방 직후에는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얼마 안 가서 나의 정당한 변명을 마련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글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 네. 지금 제목도 그렇지만 네네. 뭔가 참회한다, 네. 반성한다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그죠? 최하나도 그렇고 친일을 했던 분들 중에서 자기의 행적을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네. 민족 앞에 참회했다. 네. 떠오르는 인물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네. 글은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죠. 네. 이 글은 바로 홍익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이항영 박사의 글이에요. 오. 그분은 이 글에서 자신이 친일했던 네.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참회하고 있어요. 이항영 박사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 네네. 제가 수업 어떤 시간에도 꼭 얘기를 하는 분인데요. 네. 일단 이분은 1915년생이에요. 아주 똑똑한 젊은이였죠.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 제국대학을 다니던 중 재학 중에 고등 문관 시험에 합격해서 네. 27살의 나이에 군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27살이면 완전히 창창한 나이잖아요. 네네. 지금으로 저보다 치면은 어리네요. 뭐 취준생, 그렇죠? 한 대학생의 나이에 네. 하동 군수, 경남 하동의 군수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네. 당시에 이항영 군수가 네. 재직하고 있었을 때는 1940년대 초예요. 오. 그러면 엄청난 전쟁의 광풍 속에 네. 일제가 전쟁 물자를 모두 끌어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강제징용, 강제징병, 그때구나. 네네. 그리고 여성들을 성노예로 위안부. 데려간, 그렇죠. 네. 끌고 가던 그런 무시무시한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수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독려해서 네. 전쟁터로 내몰고 집집마다 뭐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가져가고 쌀 가져가고 공출제를 실시했던 그런 일제의 앞잡이 역할 아니었겠어요? 네. 이제 젊은 이항영 군수는 공출제를 할당을 받고 그 할당량을 제대로 못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꼴찌였어요. 네. 그래서 눈밖에 나서 오히려 창녕 군수로 좌천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네. 일제시대에 군수를 지냈다. 친일 행적을 보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194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정이 네네. 시작되면서 네. 오히려 예전에 관리로 일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네. 이학영 박사도 계속 좋은 관직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은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관직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등학교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네. 반성의 시간들을 가졌죠. 그러나 워낙 능력이 있고 똑똑했던 분이라 네. 해방 이후에 여러 대학의 교수를 거치고 또 좋은 저서들을 남기고 결국에는 문교부 차관을 거쳐서 1972년부터 80년까지 9년 동안, 횟수로는 9년이죠. 9년 동안 홍익대학교 총장을 지냈어요. 당시에 대학 총장이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네네. 엄청난 출세한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때 그 후에 이 글을 싣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회적인 반향이나 뭐 어땠어요? 반응이? 일단 1980년에 이분이 홍익대학교 총장에 재선이 됐는데요. 네. 본인이 그만뒀어요. 어. 그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끝난 상황에서 네. 많은 감옥에 갇혀있던 대학 교수들, 학생들이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대학 총장으로서 너무나 편하게 살았다. 난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980년 이때만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참여한 게 아니고 네네. 그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글로, 말로, 강연으로 자기의 친일 행적을 사과하고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변의 반응, 네. 지금 그거 물어보신 거죠. 네네. 주변의 반응은 아니 이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그를 존경하기는커녕 네. 일각에서는 상습적인 반성, 네. 지겹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거 충격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분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있다고 봐요. 어쨌거나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반복적인 사과를 한다고 그거를 비난한 건 좀 충격이네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네.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었는데 네네. 그런데 결국에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과오를 이렇게 진솔하게 반성하고 민족 앞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장 대단한 용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네.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 자신의 책임이다, 내 탓이다 이런 네. 말보다는 어떻게든지 책임을 전가하고 또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우리 이제 요즘은 대중들도 그렇게 거짓으로 변명하는 걸 너무 빤히 보이니까 다들 콧방귀를 끼죠. 그렇죠. 차라리 솔직하게 사과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왜 학력위조 때도 그랬잖아요. 연예인들 학력위조 때도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정면 돌파로 죄송하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대중들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연예인들도 가끔 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에 오히려 깨끗하게 사과하는 연예인들에게 우리는 잠시 실망하지만 네. 오히려 더 박수 쳐주고 그들의 복귀를 희망하고 네. 이런 모습들 보잖아요. 이학영 박사 하면 우리가 누구나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이분은 2008년에 돌아가셨군요.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분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분의 이러한 모습들을 알게 되면서 정말 이분이 친일 행적을 보였던 것 네. 그것보다 이분의 용기 있는 그 고백
그리고 사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더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반성이나 참회가 말뿐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네. 덧붙여서 하나 네. 더 하자면 1960년 4월 19일 바로 네네. 그날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많은 학생들이 또 시민들이 피를 흘렸어요. 네, 그렇죠. 경무대 앞에서 발포가 이루어졌고 많은 학생들이 쓰러졌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해 갔는데 며칠이 지나서 4월 25일에 우리 제자들의 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네. 하면서 대학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경무대로 시위를 하고 행진을 했어요. 네네. 그 대학 교수들의 행진을 본 사람들은 감동을 했고 다시 한번 4.19 혁명의 도화선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그때 그 대학 교수단에서 맨 앞에 서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이 오. 바로 이항영 박사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네. 면피하고 그냥 말로만 때워서 네. 비켜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삶에서 정말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군수로 재직했던 하동에 네. 1991년에는 네네. 하동에 직접 찾아가서 그 군민들에게 그분들에게 당시에 내가 일제에 협력했다. 네.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회를 다시 한번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의 모습, 반성의 모습을 네. 볼 수 있죠. 참, 오히려 죽기 전에 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경우는 꽤 있어도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인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언젠가 다음 기회 또 있으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인 중에서 네. 우리 조선의 친일파보다 네네. 일본인 중에서 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분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또 외국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텐데 네. 결국에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땅콩 사건, 네. 그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가져왔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토스트 가족들이 자신의 책임이 있으면 용기 있게 고백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변명하지 말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방송은 수요일마다 이거 EBS가 되는 것 같아요, 꼭 그죠? 그러게요. 우리 다음 주는 한번 조금 밝고 좀 여러분을 블링블링한 블링블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청취자들을 만나봐요. 좋아요. 네, 오늘 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죠. 네. 네, 한희정의 잔혹한 여행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 노래 들어보면은, 제 선곡 들어보면은 대충 나오지 않아요? 제가 어떤 스타일 노래를 좋아하는지. 힘없는 노래. 저희 엄마는 힘없는 노래라고 하세요. 너는 어째 듣는 노래가 다 이렇게 힘의 가리가 없니? 한희정, 심규선, 타로, 제이레빗. 오늘은 조금 편파적인 선곡할게요, 여러분. 신청곡이 요즘 많이 없어요. 아니, 제가 한때는 신청곡을 많이 틀어드렸는데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신청곡을 많이 안 하셔서 오늘은 신청곡 하셔도 안 틀어드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노래 틀겠습니다. 아니에요. 어쨌거나 신청곡 하시면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5님, 부산은 눈이 안 와서 숙제는 패스. 러브홀리 그대만 있다면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미친 기타님이 이 노래 느낌 좋다고. 그쵸. 저 한참 이 노래 꽂혀가지고 거의 맨날 반복 재생하는 몇 곡이 있어요. 저는 한번 꽂히면은 굉장히 질릴 때까지 듣는 스타일이라 이것도 한동안 그 과정을 거쳤죠. 북두칠성님은 모교 총장님이 친일파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방송으로 처음 접했다고 좀 더 공부해봐야겠어요 하셨고요.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친일파가 참 문제가 있긴 하나 어쨌거나 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람들한테 대놓고 딱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요라고 말을 하고 그 후에 보인 행보를 봤을 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용기 내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와이로님은 출첵합니다. 어제 몇 시까지 달렸을까요? 하셨고요. 노란리본님은 블링블링 기대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 네. 녹차향님은 출근 준비하면서 토스트 듣는데 오늘은 포항여중 1학년 8반 딸내미들과의 마지막 날이라고. 선생님이신가 봐요. 잔소리꾼 담임 잘 따라와준 친구들 너무 고마운데 마지막 날까지 잔소리로 끝낼 듯하다고. 1학년 8반 친구들 마지막 날 우는 거 아니에요? 또 이 학교 끝낼 때 마지막 날 그렇게 슬프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래도 계속 연락을 드리게 되고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게 참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참 소중하고 그런 제자들이 있는 게 이 선생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녹차양님은 왠지 그런 선생님일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반가워하고 원래 잔소리 많이 해주고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왜 자주 때리고 이러는 선생님들이 더 정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약간 그런 추억이 있죠, 다들. 네. 자, 오늘 제가 제 주관으로 뽑은 가수가 있습니다. 레지나 스펙터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외국 가수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조니 미첼이라고 불린대요. 제가 조니 미첼은 사실 모르는데 그 정도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분인가 봐요. 그래서 여성 싱어송라이터고 OST 곡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곡들을 오늘은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드라마 OST로 이 가수를 알았거든요. 이 가수를 발견하게 된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틉니다. 레지나 스펙터의 삼손 듣겠습니다.
네, 레지나 스펙터의 On the Radio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곡을 쓰는지가 저는 항상 들을 때마다 굉장히 틀에 갇히지 않은, 우와, 노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노래예요. 저는 막 제가 좋아하는 걸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말해주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엄마랑 가끔 집에 내려가면 엄마 자고 있으면 조용히 노래를 켜요. 이거 들어보라고. 그러면 엄마는 약간 이제 막 그 옛날 갈색 추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있지? 뭐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제 노래를 이렇게 틀고 이거 들어보라고 하면 엄마가 한두 곡 듣다가 아니 뭐 다 같은 노래 같다고. 네 노래는 뭐 이건 뭐 노래가 바뀌어도 다 그 스타일이라고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저 또 상심해가지고 내가 선곡한 노랜데 청라혜선님이 노래 너무 좋다고 매일 듣고 있다고 제 팬이라고 호호 해주셨고요. 하늘맘님 어제 늦게 잤더니 결국 지각이요. 내일 배용 하셨는데 아니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아직 안 끝났는데 내일 보자니요. 와서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셔야죠. 하늘맘님. 녹차양님이 일레인의 파랑새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도 많이 힘 없는데 점점점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 스타일일 것 같네요. 네. 미친기타님이 매시버텍 좋아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요조 좋아하냐고 하시는데 요조 좋아하죠. 요조 완전 좋아하죠. 애구구구 가사가 너무 귀여워서 요조 노래는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그 노래 제목을 보고 정말 그래 요조 이랬었죠. 구포나루님은 이제 며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들 사진을 잔뜩 올려주셨어요. 이게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마리네? 얼굴이 제대로 나온 애가 하나도 없어요. 다 등을 돌리고 머리를 파묻고 있는 강아지 7마리입니다. 여기 발 젤리 조금 보이는데, 발바닥 젤리가 좀 포동포동 분홍분홍 해가지고, 아이고, 귀여워라. 네. 오케이마리님은 신청곡 보따리를 좀 풀어놔야겠군요 하시는데, 네, 종종 자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서지우 아빠님은, 몽환의 숲이란 노래는 어떤가요? 하셨는데, 몽환의 숲. 이거 우리 내일 불목할 때 들어요. 몽환의 숲 좋죠. 타이거 데디님도, 프라이머리의 독. 오늘 처음 듣는다고 하시는데요.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우리 내일 프라이머리의 독 들을 겁니다. 네. 까칠하니 주부님은 백자의 경포대에서 신청해 주셨고, 네비더님이 최하나님 노래는 도대체 언제 들어보나요? 하시는데, 저는 노래를 진짜 못해서 오히려 아까 몽환의 숲을 저는 노래방 가면 그런 거 불러요. 몽환의 숲, 가인, 막 배치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몇 번 부르면 동생이랑 같이 가서 부르거든요. 그럼 동생이 언니 그거 딴 데 가서 부르지 마. 너무 터프해. 부르지 마. 이러거든요. 벌써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오늘 다들 즐거웠고요. 우리 내일 숙제는 뭐 할까요? 운동하게 할까요? 제가 요새 운동을 여러분하고 얘기를 안 했더니 저도 운동이 안 해지더라고. 우리 내일은 운동 조금 하고 오기로 해요. 운동 숙제. 내일은 우리 불목할 거니까 신나게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내일 다시 만나요.